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 주제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 질환,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 정서적 우울감 호소, 자살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핵심 면역물질을 직접적으로 차단시키는 새로운 약물도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바로 이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남현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이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실제로 정도 차는 있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며 가려움증과 함께 연령에 따라 특징적인 병변의 분포와 양상을 보입니다. 유아는 얼굴, 특히 양볼에 생기게 되고 몸통, 팔다리에 주로 그 편부위에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은 얼굴과 목, 그리고 반대로 팔다리 굽힌 부위에 주로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소아는 10에서 30%, 성인은 3에서 7% 정도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가려움이잖아요. 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 가려움 증상들도 제각기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기, 특히 아토피 피부염 초기에는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긁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진물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성기 때는 지속적으로 긁게 됨으로써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인 태선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급성기 때 진물이 나고 이제 세균 감염이 되거나 하게 되면 피부에서 이제 냄새가 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고 정말 심한 아토피이신 분들은 직장을 잃고 나서 무직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증상일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 정한 진단 기준을 보시면 주 진단 기준 중 소견 중 적어도 2개 이상과 부 진단 기준 소견 중 4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토피 피부염은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어떤 취약성 및 환경적인 요인, 피부 장벽 기능 이상, 면역 체계 이상 등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70에서 80%에서 가족력을 보이는 만큼 유전적 소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80개 이상의 유전자가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 이상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 장벽은 표피의 최외곽층인 각질층을 주로 말하는데요. 이 피부 장벽이 외부의 자극이나 물질,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유해한 것들을 막아주고 내부의 유익한 물질들, 특히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부 장벽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먼지 진드기,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환경 요인이죠. 네. 그다음 미세먼지와 같은 각종 화학물질, 특히 이제 벽지에 있는 포름알데하드 같은 게 대표적인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약한 피부가 피부 장벽이 노출되면서 아래 피부가 이제 올라오게 되겠고 거기에 이제 이런 환경적 요인이 닿게 돼서 면역학적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상호작용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진먼지 진드기랄지 미세먼지 또는 기타 화학물질이나 알레르기로부터의 노출을 좀 피하려면 네. 어떤 환경이 그럼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봄철마다 뭔가 미세먼지 때문에 내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많을 때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화학물질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인 진먼지 진드기는 우선 진먼지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습도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특히 75%가 높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덮고 자는 이불, 그다음에 모직류 같은 의류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강아지 털과 고양이 털에서도 그런 진먼지 진드기 많이 서식을 할 수 있어서 보통 습도는 50% 정도가 가장 좋다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토닥의 물어봐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직접 아토피를 앓고 있는 시청자분의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토피 피부염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 건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이지스코어입니다. 이지스코어는 크게 4가지 임상 징후로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붉어짐의 홍반, 두 번째는 오돌토락에 올라온 구진 형태, 세 번째는 긁은 흔적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태선화를 가지고 이지 23점 이상을 중증 아토피 피부염, 16점 이상을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마도 이 검사를 통해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연과 같이 이 아토피 피부염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선은 가려움증이 민감해집니다. 가려움증이 민감해진다는 얘기는 가려움증이 느끼는 장벽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미세한 자극에도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의 피부를 긁게 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담당 선생님의 권유로 새로운 치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생물학적 제재 치료법이라고 하던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생물학적 제재라는 건 말 그대로 생물을 재료로 만든 의약용 제재입니다. 보통 혈청과 항원, 항체와 같은 제품을 말하는 건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여러 면역학적 이상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루킨 4번과 인터루킨 13번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관여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최근 새롭게 출시된 생물학적 제재는 이 4번과 13번 면역 물질을 직접적으로 차단시켜주는 주사제입니다. 그러면 이전 치료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의 전신 치료제들은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면역 이상 외에도 정상적인 피부 면역까지 전반적으로 억제시키는 면역 억제제 계통 약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면역을 작동을 해야 되는 면역 세포들까지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장기간 치료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생물학적 제재는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핵심 면역 물질만 차단하게 되어 이전 면역 억제제에서 나타났던 각종 부작용 없이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게 된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출시된 생물학적 제제 주사는 사실 고가입니다. 또한 2주 간격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2020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만족을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본인 부담이 절반 정도로 줄게 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산정 특례가 적용이 되어 제시된 기준들을 만족하게 되면 본인 부담 10%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치료를 어느 정도나 받아야 하는 건지, 또 결과적으로 완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생물학제제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하냐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사 치료 기전은 아토피 피부염을 완치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전적인 취약성과 함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은 계속 피부에 노출되게 되어 이 노출을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100% 차단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이 생물학적 제재는 알레르기 항원 노출 이후 발생되는 일련의 면역 이상 반응에 관련된 핵심 면역 물질만 차단시키는 개념으로서, 즉 고혈압, 당뇨처럼 약물 치료와 함께 평생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하듯이 예방접종처럼 주사를 맞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잦은 샤워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에 좋지 않은 물질이 달라붙거나 쌓이지 않도록 또 자주 씻어주는 게 중요할 것도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부 장벽이 취약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접촉입니다. 하루 최대 1회 정도 10분 내외로 가볍게 샤워 형태로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전신에 발라줘서 일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피부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로만 씻기에는 지용성 물질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세정력이 약한 저자극성인 약산성 세정제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좋은 식단이나 생활 습관 있다면요? 나의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나 음식물이 정확히 밝혀졌다면 회피요법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지만, 무분별한 식이 제한은 때때로 영양 결핍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습제를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증상이 없을 때도 도포해야 하며, 특히 수영이나 목욕 후 3분 이내에 규칙적으로 도포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는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최소와 균형 있는 식단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오랫동안 만나오셨잖아요. 그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앞으로 핵심적인 면역 물질들을 차단하는 신약들이 대거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치료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방문하시어 산전특례 적용으로 본인 부담을 덜고 새로운 치료제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남현민 선생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날이 점점 더 무더워지면서 아토피 피부염 앓고 계신 분들의 고민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느 경우에서든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